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LG전자 보시면 이제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그래도 나름 살짝 들어주긴 했습니다. 약간 이 상승세 흐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또 장중에는 계속 이제 지독하게 눌러대면서 다시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말 끝을 모르고 계속된 이 눌림과 하락으로 인해서 정말 주주님들 심신이 지칠 대로 많이 지쳐 계실 거라 봅니다. 정말 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실 거예요. 특히 오늘도 보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시장의 이 모든 수급들을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다 빨아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외감도 말도 못한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도대체 뭐 대반등이나 그러니까 전환이 나오기는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뭐 손절을 치고 뭐 반도체 쪽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가? 정말 장중에 5만 가지 생각까지도 다 드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좀 오늘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주포들이 만드는 지루한 하락에 완벽한 지금 그 정점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만간에는 이제 시선이 한 번에 쏠리면서 아주 강력한 그 급반등이 터져 나올 거다라고 제가 먼저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명확한 근거와 시나리오까지 오늘 정말 많은 부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오늘 영상만큼은 두 눈 크게 뜨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기분 좋게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LG전자 분명히 이제 바닥권 영역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어제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죠. 오늘은 뭐 대충 이제 바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보는 뭐 맥점 차트에 찍힌 이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현재 이 신뢰도가 높은 자리인지 제가 정말 하나하나 뭐 현미경을 대고 보듯이 디테일하게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구간은 이 향후의 주가의 운명을 좀 결정지을 만큼 아주 중요한 변곡이니까 정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이제 바닥을 다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체크를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과매도 국면인가 이거를 좀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지금 낙폭과대가 얼만큼 진행이 되었는가 맞죠?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재가 쏟아지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고점 대비 이제 주가가 마이너스 50%나 마이너스 60% 전후를 해서 조정을 받게 되면 그 자리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역대급 낙폭과대 국면에 진입을 했다고 우리는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도 이 자리에 들어오면 뭐 강한 이제 기술적 반등이 튀어나오든지 아니면 뭐 중장기적인 추세를 완전히 돌려세우는 그러니까 대전환의 발판이 마련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마이너스 50% 60% 조정 국면에서 유독 이 주포들이 저가 매수세를 강하게 유입을 시키는지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식을 이제 핸들링하는 메이저 세력들,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인들이 되겠죠. 고가 대비 5, 60%가 밀려버리면 이제 평균 단가의 메이저들의 평균 단가, 거기에 이제 맞물리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가격 방어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 자리가 이제 주포들이 과거에 돈을 쓰면서 물량을 매집해서 올리기 시작했던 뭐 그 출발점이 이제 고점 대비 딱 반토막 이상이 나는 수준이 되면 그 가격과 겹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평균 단가가 이제 위협을 받는 가격이다 보니까 추가 하락을 방어하고 주가를 이제 지지하려는 그러니까 돈의 힘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구간입니다. 세력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이제 기술적 신호에 따라서 자동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 이 메이저 트레이더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술적 지표 중 하나가 피보나치 되돌림, 뭐 0.5에서 뭐 0.6189요. 뭐 이거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가 대비 뭐 반토막 자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RSI, 뭐 스토캐스틱 우리가 보는 이제 일반적인 보조 지표 그런 데에서도 이제 역대급 과매도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대형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주가를 잔인하게 눌렀던 뭐 공매도 세력들 역시도 이제 낙폭과대 구간이 오면 이제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숏 커버링이 진행이 될 확률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이제 하방을 강하게 받치면서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급락을 하던 주가가 급반등을 하는 경우가 이러한 흐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가 이제 45만 5천 원에서 지금 현재 뭐 20만 3천 원까지 거의 이제 마이너스 55% 정도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LG전자는 낙폭과대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낙폭과대 구간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무작정 매수 버튼을 누르면 될까요? 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뭐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뭐 지하실도 구경할 수도 있고 뭐 안반층까지도 정말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낙폭과대라는 조건은 그냥 이제 기반일 뿐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건 주가를 이제 돌려 세울 수 있는 확실한 명분, 즉 강력한 모멘텀이 살아 있느냐, 이걸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LG전자가 쥐고 있는 이 명분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핵심의 명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명분은 이제 차트에 잡히기 시작한 바로 실적의 힘이에요. 경기가 어렵다, 뭐 내수가 죽었다 하더라도 뭐 LG전자 여러분들 1분기 뭐 실적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출이 뭐 23조 7천억 원을 넘겨버렸죠. 그러니까 최대 매출을 갈아치웠어요, 그때. 자, 그런데 이제 곧 이제 7월이 다가오죠, 여러분들. 7월은 뭐죠? 본격적인 실적 시즌입니다. 7월에 이제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시장의 모든 시선은 1분기에 압도적인 실적을 낸, 모멘텀을 증명해낸 종목들로 다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실적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전환에 강력한 트리거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돈을 이렇게나 잘 버는데 주가가 현재 반토막이 나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이 괴리가 상당히 극에 달한 시점이기 때문에 T에 오를 때는 상당히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온다는 거죠. 자, 거기에 이번 이제 실적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진짜 핵심은 바로 이 AI 데이터 센터 냉각 관련 모멘텀이죠. 자, LG전자 이제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제 데이터 센터양 칠러, 그러니까 냉각 기술이죠. 사업이 이제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제 수주 실적이 이제 전년 대비 무려 3배의 수준으로 이제 급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수준 물량들이 바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출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원래 이 LG전자는 칠러 사업의 전체 매출이 그러니까 1조 원 달성 시점을 사실 27년으로 잡았었는데, 근데 지금 이 데이터 성장 속도가 어때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냉각 수요 역시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목표 달성을 이제 조기에 달성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뇌피셜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LG전자에서. 이 부분 역시 이제 7월 실적 시즌에 기대감으로 다가올 확실한 명분이다라는 거죠. 뭐 실제로 이제 미국과 뭐 중동 AI 뭐 데이터 센터에서 연이어 뭐 대규모 수주를 계속 따내고 있고, 뭐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와 뭐 핵심적인 선행 R&D를 협력을 했다, 뭐 논의를 했다, 이런 뉴스들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의 어떤 핵심이자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지막 명분이 좀 남아 있는데, 사실 이 앞서 말씀드린 실적이나 AI 냉각도 대단하긴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이제 가장 무서운 상승 에너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자, 바로 정부 정책의 돈줄이 어디로 올라갔냐라는 거죠. 맞죠? 저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차세대 첨단 산업 뭐 대규모 투자 구상 뉴스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건데,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픽을 한 게 뭐예요? K산업을 이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바꿀, 그러니까 로봇과 AI를 꼭 집어서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게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여러분들. 진순왕이 뭐 방한을 했을 때도 이야기했던 게 피지컬 AI라고 이제 정답지를 주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폭등을 만든 게 LG전자인데, 정부에서 다시 한번 이 피지컬 AI에 대해서 강한 육성 의지를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뭐 최근에 그나마 이제 반도체를 좀 제외를 하고 뭐 올라오는 것들은 그래도 좀 로봇주들 섹터가 뭐 탄력 그래도 살아 있어요. 오늘도 보면 다 눌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는 그림 속에서는 뭐 오토에버도 6%가 올랐었고, 뭐 LG전자도 나쁘지 않았어요. 3%나 올랐었고, 그 외에 뭐 소형주들 쪽에서도 뭐 레인보우나 뭐 이런 애들 뭐 4%,
뭐 로보티즈 7%, 그러니까 주요 종목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조그마한 반등이 나왔을 때 반응을 하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반응을 하긴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제 명분은 완벽하게 준비가 됐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제대로 노려보려면 뭐를 따져봐야 됩니까? 기술적 위치를 안 따져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직 아래에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은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장중에 가장 예의주시하는 거는 이제 주포들이 현재 고점 대비 낙폭과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설계하고 있는 이 차트의 패턴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거친 하락 이후에 주가가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의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수렴이라고 하는 거는 주포들이 이제 다음 폭발을 위해서 힘을 응축을 할 때 나오는 패턴인데 현재 LG전자가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지금 완벽하게 좀 힘을 모으는 그러니까 응축을 하는 이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째려보면 자, 고점과 그리고 저점이 동시에 낮아지면서 아래로 좀 흘러내리는 듯한 하락세기형의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락세기형은 보통 이제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정말 마지막까지 탈탈탈 털어낼 때, 즉 하락의 막바지 국면에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특히 뭐 고점 대비 뭐 말씀드린 낙폭과대 구간에서 이러한 패턴이 떠졌다? 그럼 그 기술적의 신뢰도는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주포들이 앞전에 급락을 만들면서 시장에 공포를 심어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고점과 저점을 계속 야금야금 깨면서 그러니까 공포에 다시 한번 공포를 더해버리는 패턴이죠. 웬만한 개인들은 그러니까 멘탈로 이걸 버틸 수가 없어요. 아주 악랄한 패턴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개인들의 숨통을 완전히 이제 철저하게 쥐어짜면서 이 투메디에 나오는 개인들의 마지막 눈물의 손절 물량까지 이제 모조리 흡수를 한 뒤에 그 극수름의 극점에서는 이제 내재되어 있던 호재를 발표를 하면서 분출을 하면서 엄청난 급반등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락세기형의 끝자락에서는 이제 주가가 장중에 저점을 더 낮추더라도 밀리더라도 그건 이제 겁먹고 던지는 매도에 대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즉 주포들이 대놓고 물량을 받아먹는 매집형 하락세기형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LG전자 자리 어떻습니까? 완벽한 국수름에 와 있다. 실질적으로 이 하단 라인대에서는 여러분들 매번 이렇게 호재를 띄워서 반등을 만들던가 그죠? 하단 라인에서는 이렇게 매번 급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집을 해가고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예요. 자, 여기에 한 가지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수렴의 끝자락에서 여러분들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지난 6월 23일 날에 뭐 다들 기억하시죠? 아주 시장을 18원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스피 시장의 전체 서킷 브레이커까지 터져 나왔던 날인데 주포들이 그 역대급 공포를 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틀 동안 저점을 보면 뭐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갔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장중에 주가를 눌러대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시가를 띄고 누르잖아요, 여러분들. 저점을 현재 낮추지 않은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방 경직을 상당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에 공포를 주지만 저점을 지키면서 하방 경직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하락 막바지 대전환 국면에서 이제 구경할 수가 있는 이런 샛별량들 있죠. 이런 캔들들. 보통 이제 전환형 패턴인데 이 캔들이 떠주면은 뭐 단발성 반등이 됐든 아니면 이제 전환이 됐든 이런 전환형 패턴들이 떠주는데 현재 그 흐름이 또 다시 한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뭐 실질적으로 그 흐름이 안 나오고 이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아래에서도 이동평균선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매도가 떨어지더라도 그건 매수의 영역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상당히 뭐 여러 가지 흐름들 뭐 패턴 하방 경직부터 하나도 말씀 안 드렸네. 뭐 이런 쌍바닥이 될 수도 있고 뭐 바닥 패턴까지 그러니까 아주 바닥을 날리는 강력한 신호들이 상당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매번 이 LG전자 그러니까 현재와 같이 대바닥권에 이제 근접을 하거나 급등이 가능한 맥점이 오면 지금처럼 항상 제가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죠. 자, 지난 영상도 한번 보시면 LG전자는 제가
8만 원일 때니까 이때거든요. 이때도 그러니까 오늘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했어요. 고가 대비 낙폭과대 60%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 매수를 끝냈다라고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무려 45만 원까지 급등을 하는 아주 대시세가 터져 나온 겁니다. 다음 영상도 보면 이게 이제 뭐 3주 전 영상이니까 이 구간이 되겠네요. 그죠? 수렴을 할 때. 그러니까 돌파가 하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또 올려드려요. 이렇게. 대량 거래량과 함께 똑같이 오늘 이야기했던 수렴 이야기 한 거죠. 수렴에 돌파를 하면서 이제 위로 폭발적인 시세가 발생한다고. 그 뒤로 터져 나온 게 이 3연상이죠,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니라 자, 최근 이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이 약반등이 나왔을 때마저도 그 약반등까지도 제가 세력들의 매집선에 왔기 때문에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20만 원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역대급 대반등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다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어제 영상을 보고 문자를 주신 분들은 오늘 일단 1차 매수는 제가 전부 하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장중에 째려보고 있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맥점 분봉에 대한 돌파를 완벽하게 해줘야지 비중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시가를 띄웠지만 정확히 저항을 받고 시가를 띄웠지만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뭐 이 부분은 이제 트랩이 되는 거고요. 그죠? 이게 이제 돌파가 되면 최근에 이 고가 추세선을 돌파를 하는 강력한 이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파가 되는 그 시점에서 제가 비중 제대로 한번 실어보자고 그때 이제 2차 문자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항상 과거의 자리에서도 돌파가 되면 시세를 만들어냈던, 그죠? 돌파가 되면 시세를 만들어냈던 그 맥점 자리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 돌파의 자리는 이제 현금을 쥐고 계신 분들에게는 역대급 반전의 맥점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이 고점권에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분들에게는 획기적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러니까 탈출을 할 수 있는 추가 매수의 맥점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 LG전자 대바닥 전환의 신호 장중에 실시간 문자로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킴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현재 이 돌파에서 대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킴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